했습니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59장 60장에서 심정개발의 공부를 말씀하셨고, 그 경륜을 받들어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세계평화 3대 제언에서 마지막으로 심정개발의 훈련이 이 세계 평화를 이끄는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1년 공부했는데, 이제 금년에는 그 실제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심정개발의 훈련 공부를 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 같이 오늘날 이 세계는 대단히 혼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참 오늘 끈이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또 무역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사상의 대립이 예전 냉전 시대가 이제 다 갔는가 했더니 또 다시 사상의 대립이 나서 이제 이 참 인류의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정법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해서 단련하고 그렇죠? 우리 세생활 일과를 하고 세상 훈련을 하고 법회를 보고 해서 단련하고 생활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이 숫자가 적다더라, 소수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뭐가 맺히냐면 공정영지가 밝혀지게 돼 있어. 공정영지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밝아지게 돼 있어서, 이 길로 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때? 일시적으로 이게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하는 것은 그게 영원히 가지 않는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맺어진 공정영지라는 게 있다. 그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우리 마음 공부나 수행이나 생활을 아주 법도 있게 함으로써 그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게 알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좌선으로 굉장히 오래 한 50년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좌선을 잘할까 하면은 그냥 변함없이 몇십 년간 대도 안 되고 대도 안 돼서 하다 보면 이게 영지가 밝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영지가 밝아갖고 이게 그 길이 열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예전엔 좌선 어떻게 하냐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말도 안 했는데, 요즘은 누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다. 근데 오랫동안에 이 단련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끊임없이 단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지금 63차? 63차 하면 31년 반이 됐대요. 근데 31년 반 동안에 계속해서 되든 안 되든 그냥 이렇게 훈련을 한 번 빠지 않고 이렇게 변함없이 했어요. 하와이도 23차가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23년간을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알긴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영단이 뭉쳐진다. 영단이 뭉쳐져서 우리 자신과 사회와 국가 세계를 변화시킬 영단이 뭉쳐진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우리 이제 원불교가 이제 요즘은 종교가 다 어려워진 상태에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 길이 없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을 통해서 얻어진 영단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로 내일로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 그러면 심정개발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주제가 이제 요번에 훈련에 가서 이제 하겠는데,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이걸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하려고. 안 되는데. 됐어요. 다 한 거고. 예, 정전 마음공부 훈련. 정전 마음공부 훈련을 우리를 통해서 한번 우리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 이 정전 마음공부 훈련이 무엇이냐? 우리의
그 정전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우리 생활 훈련으로 만드는 것은 일상생활요법과 또 뭐 있어요? 상식용 주의사항과 교당량식 주의사항과 유무념 대조와 일기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상시에 정기훈련 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새생활 일과라든지 그렇게 몇 가지 한 6가지 정도 이 간단한 원리로 돼 있는데 이거를 지극한 정성으로 공부를 하면 여기에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이 공부를 교전에 있는 대로 한번 대종경에 있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 그랬더니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것은 심전 개발을 실습한다. 우리 교법 실현을 실습한다. 이렇게 2가지 원리가 있어요. 심전 개발의 공부, 우리 사막의 마음 공부를 실습을 하고 우리 교법을 실현하는 사막활조 사은 사유를 실습하는 공부가 정전 마음 공부인데 올해는 정전 마음 공부로 한번 우리 심전 개발의 훈련을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뭐냐? 1번은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주하는 공부다. 이거예요. 뭐를? 일상생활요법과 정전 전체를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주하는 공부라. 간단한 말이에요. 그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생활요법을 조속으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주하라는 것이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공법이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어떤 법문을 들을 때 그 법문을 마음에 새겨서 깊숙이 간직해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가 그 새긴 내 법과 같이 작용하는 내 마음이 일일이 대조를 하라. 이게 대조하는 마음에 새겨서 대조하라는 것이라.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에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살피라.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 마음 작용이 일상생활요법과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대조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상 외에는 안 해요. 실제로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 진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저녁에도 외워서 대조하게 했는데 중요한 건 저녁에 대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계 속에서 대조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 준모는 경계 속에 대조를 해야 하네. 일상생활. 어? 어떻게 대조를 해? 엄마가 어, 어, 초록불, 주황불, 빨간불 건너가는 차였는데 어, 딱 페달을 밟고 넘어갔어요. 어, 근데 엄마가 어, 아니 막 좀 짜증이라고 해야 되나? 어, 빨간불인데 어떻게 나 이거 딱 끊는 거 아니야? 어, 막함을 했을 때 어, 그때 아주 조금 순간이 좀 묘했는데 어. 엄마한테 아니 엄마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냥 가자고. 아, 예, 그랬어요. 그 마음 요란하려다가 요란한가 안 요란한가 살펴갖고 딱 마음이 안 요란한데 돌린다. 이 한순간의 마음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게 새겨서 마음에 그거 하려면 이제 마음에 법문을 새기고 있어야지 그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대도 잊어먹거든요. 습관대로 나오게 되니까 이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하면 심지에 열하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경계를 당하면 항상 그렇게 살펴. 그냥 살피지 말고 마음을 그냥 살피지 말고 열하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살피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피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살피는 거는 누군 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대조하란 말이에요. 대조라는 것은 둘을 맞대어서 대조가 뭐예요? 둘을 맞대어서 이게 둘을 맞대어서 같고 다름을 비추어 본다. 이렇게 요거를 같고 다름 뭐하고 뭐가 같아요? 내 마음 작용이 우리 법문 일상중요법과 같으냐 다르냐를 비춰본단 말이에요. 비춰보니까 이 다르네 모양이. 이렇게 다른다고 아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다른 그 자체가 요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조하지 않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호성 추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내가 마침 병원에 가서 어? 이제 좀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테레비가 나와서 봤더니 올해 수능에 만점 맞은 사람이 5명이 나왔대요. 5명이 나왔는데 그 2명을 초청해갖고 유재석이 반말을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너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맞냐? 그랬더니 자기도 공부에 원래 막 점수도 나쁘고 했는데 그거를 막 작전을 짜서 이게 극복을 하고 막 수능 볼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막 끙끙거리고 풀었더니 내중에 채점해 봤더니 다 맞았더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너는 그러면 학원하고 학교의 비중을 어떻게 잡냐 했더니 학교가 99%, 학원은 1이라 그러더라고. 너무 우리 가는 거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어. 안 듣는데 직접 자기가 그러더라고. 수학 공부 어떻게 하냐? 그 교과서로 하죠. 교과서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풀고 뭐 작전이 기기묘마 이럴 때 이렇게 막 작전을 뜨는데 안건이 닮았. 안건이 공부하는 건 똑같이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왜 뭐 반성하고 어떻게 하고 뭐 엄청나게 작전을 짜갖고 하니까 아이고 저러니까 공부를 못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뭘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수능 만점이 아니라 일상생활법 만점 맞아야 돼. 우리 교무님들은 일상생활법 만점 맞아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심지어 여러 사람이 있었는가 그냥 할 때마다 이거를 대조하는데 홍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해요. 잘 배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당 다니는 것도 법 있게 다녀야 되고 이게 통만법 명일심이라 만법을 통해다 내 마음을 밝히라는 게 우리 이 예전에는 우리 수심정경 앞에 탁 떠 있었어요. 항상 이걸로 공부하라. 너희들은 통만법 명일 언제 어디서나 배우라 해서 이거 보니까 야 저렇게 공부를 했구나. 나는 고등학교 때 저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저렇게 하니까 떨어질 리가 없다. 뭐 걸어 다니면서도 책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책을 읽는데요. 어떻게 또 책을 읽냐. 참. 그런데 또 뭐냐면 학생회장에 또 출마를 해갖고 당선이 됐더나. 그래서 학생회장이 너무나 열심히 하면서 그 사이에 막 공부를 했대요. 우리 여기 세상에 학생회장, 학교 3학년이 돼갖고 회장이 돼갖고 하면서도 수능 이거 만점 맞잖아. 야 그렇게 하는데 뭐 공부한다고 학생회장 못한다 그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올해는 잘 배워야 돼.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잘, 배우, 잘 배우는 사람. 연마하게 좋아요. 응? 연마하게 좋아요. 뭐 하기 좋아? 연마요. 아니 잘 배우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은 법회에 빠지지 않아. 안건이 봐요. 이게 다 연속으로 언제 봐도 밥에요 안 빠질라 그래. 대충 보면요, 공과대학 막 공부 좀 잘하면 공부야 연구해야지 무슨 법회요. 그러고 안 나와요. 예? 이 투원 좀 멀리 있으면 나오기 어렵긴 하지만. 우리 이 법회를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핵심 목표가 자관 학교에 뭐 지각 결석 무슨 법회 절대 빠지는 일이 없어. 학교에 뭐 빠지는 일이 없어. 빠지는 일이 없어. 응? 그래서 뭐 50년간 법회 한 번만 빠졌다. 한 번. 그때 내가 생각 잘못해서 빠졌는데 나머지 이제 무슨 외국 간다든지 무슨 공타가 있다 청구한다 이런 것 빼고 빠지는 일이 없대. 그래서 이거를 잘 배우는 공부야. 잘 가르치는 건 더 어렵다니까요. 잘 가르치는 건 더 어려워. 응? 근데 오늘 이제 누군가 수학을 한번 가르쳐 봤거든. 이거 50년, 60년 만에 가르쳐 보니까 생각이 막 나더라고. 옛날 거다 나. 잊어먹은 자리도 다 생각이 나서 그 대신에 나도 예습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시간은 없고 안 되겠어. 그 책 한 권 사오라 그래. 나 사다 주면 내가 미리 예습을 하고 한번 가르쳐 보라. 그래. 그래서 성심, 공익심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거를 한번 대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조하냐? 첫째,
챙기는 마음에 실현하는 공부.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세계에서 대주하는 공부. 이게 1번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공부. 챙기는 거는 뭐 하기로 한 거를 잊어먹지 않고 실행하는 걸 챙기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거를 실현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전을 짜고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냐? 하기 싫고 어려운 거는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나중에 한다. 또 왜 제일 나중에 왜 하는지 몰라. 가운데는 재밌는 것만 한다. 또 그렇게 한대요. 아, 그 말은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이게 잘 배우는 방법이래요. 대조하고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어도 저절로 되는 경지까지 이릅니다. 마음을 챙기란 말이죠. 마음을 챙겨라. 뭐를 챙겨야 돼요? 어? 챙기는 것이 아까 일상생활 구조를 챙기라 했어요. 챙기라. 우리 교법을 챙기라. 챙겨서 저절로 되는 데까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했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이 본문은 우리 수행품 1장 본문은 이거 말하면 불교로만 소승불교와 비슷해요. 응? 나머지 막 청리품은 대승불교거든요. 대승불교는 막 공짜리 반야 해갖고 대승불교인데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이 반야공을 하면서 이 챙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했어. 응? 우리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랬는데 부처님 경을 보면 이 챙기는 게 나오거든요. 대념처경이나 엄청이 나 챙기라고 염 공부가 있는데 이 불교가 내 중에 서승불교는 막 챙기는 것만 하고 여기는 반야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린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품 1장을 공부를 해갖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재생일 때도 하고 이제 성리도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내항주의상을 정하였고 요게 상시응용주의상 6조 교당내항 6조 이게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통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일상생활뿐 장리 많이 했잖아요. 예, 올해는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내항주의상을 챙기라 이거예요. 예, 챙겨라. 예, 그거를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챙기는 마음을 실현했는지 교당내용주의상 상시용주의상 6조를 실현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서 기록하는 조사한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본다. 하기 위해서 일기법과 유무념 대조법을 정했다. 이렇게 이대로만 하면 부지런히 초범 입성한다. 범부를 넘어서 성인이 된다.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그 모든 어려운 거는 다 돌파를 해야 됩니다. 올해 지금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돌파할 일이. 태삼운동도 그냥 사회화돼야 되고 원학시민성도 사회화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대원의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이점이 전문 시스템 좀 배출해야 되고 올해부터 이제 전문 시스템 배출해야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새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쫙 비어갖고 지금 5년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새로 해서 전문 시스템 나오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상시훈련법에 상시운영주의상이라는 건 뭐냐? 공부인이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공부인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수행시키기 위해서 상시운영주의상 6조와 교당내용주의상 6조를 정했다. 근데 이대로만 공부를 하면 이대로만 그럼 어떻게 됐냐 하면 상시응용주의상이 6가지로 되어 있는데 1번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응용이라는 것은 경계를 당해서 일을 당해서 내 육군작용을 작용할 때 이런 응해서 사용할 때 이 소리예요. 응이라는 것은 대응을 해서 사용할 때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를 육경을 대해서 작용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응용할 때예요.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럼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예를 한번 들어봐. 어떻게 하는 게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우리
응? 변호사님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하고 상담을 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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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 브레인의 자세한 내용을 잘 응, 살펴서 응, 질문에 대처하고 응, 판례를 대조해서 응. 그분에 대한 해답을 잘 찾아내는 게 온전한 생각을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러면 그게 아이고 우리 저기 김영환 어디 어떻게 일단 운동하기 전에 일단 멈춰서 응, 마음 다시 돌아보고 응, 온전한 생각을 계속 확인한 다음에 응, 거기서 나오는 다른 판단을 가지고 응. 저희 뭐 그런지 그랬어요. 아, 그렇게 많이 다 맞게 됐는데 이제 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은 어떤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살펴봤을 때 자기가 타력 생활을 하면 내가 타력 생활을 하고 있네? 어떻게 돼요? 자력 생활을 돌리는 게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원망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원망 생활을 하고 있네? 감사 생활을 돌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탈이 안 맞, 그럼 올바른 생각 그 일상생활 구조가 내 생각에는 합치면 요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공식이 없다고 생각되면 자기를 돌려서 공식이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게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은혜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 일상적 일조라는 것은 일상적의 구조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다. 그 샘플로. 그거 말고도 이제 엄청 많이 있죠. 그러나 일상수행요법의 구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다. 그거를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 6조를 이게 이제 다 공부를 하라 이거였어요. 이제 2조, 1조, 3조, 4조 이렇게 공부해라.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활로 바꾸자. 우리 일과로 바꾸자. 일상생활 아니야. 상식용상 6조가 우리의 일과가 돼야 돼. 하루 일과가 이걸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루 일과가. 그래서 중에 혹시 내가 이 중에 뭐가 빠진 게 있으면 그걸 보충하라 이거예요. 보충하라. 여기 윤지연 교무님은 그 중에 뭐가 빠졌을까요? 예? 주로 다른 건 하는데 아침에 연불자는 잘하잖아요. 저녁에 반성도 잘하죠. 뭐가 좀 빠져? 아니, 내 생각에는 의두연마가 조금 되게 의두연마를 좀 안 해. 그죠? 그냥 대충 생각하고 특히 뭐 화두나 이런 거는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지나면요. 깜깜해. 누가 성님으로 몰라요. 대답을 못 해.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교화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 바쁜 중에도 뭐를 알아? 한 5분씩 10분씩 의디언마다 해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미국에서는 의디언마를 해요? 아, 논문이 의디언마지. 논문 의디언마인데 그런 그것도 하고 그래도 그냥 탁 이렇게 아침에는 한 번 하죠. 아침 자선 때 하는데 낮에도 한두 번은 이렇게 해갖고 의디언마도 좀 하라 이런 거예요. 경전법규도 틈틈이 바빠도 경전법규는 좀 언제 이렇게 한 장, 하루에 한 장 읽어갖고 어떻게 하냐. 조금 더 읽어야지. 나도 그냥 처음 이렇게 아침에 일 시작하려면 무조건 한번 읽고 시작해요. 읽고 시작하고 이걸 습관을 들여서 많이 안 읽어도 되니까 경전 법기도 연습하고 이걸 이제 우리 생활로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응용주의상을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게 뭐겠어요? 그게 교당내학주의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이제 대함하고 이 교당내학주의상은 참으로 이게 중요한데 뭐라고 돼 있냐? 1번 상식용주의상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낸 일이란 건 뭐를 말할까요? 지낸 일. 내가 현실 생활에서 상식응용주의상으로 공부한 거를 말하는 거지 딴 거 그냥 보통 일을 말하는 거 아니야. 앞에가 전제가
상식용사 공부하는 중에 오고 보면 그 공부한 거 갖고 얘기하라면 지낸 일이란 건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 내용이라. 그래서 우리가 참 법회가 정말로 대종사님 법에 따라서 됐느냐 안 됐느냐 보면 뭐를 해요? 와서 대화 내용이 상식용주의상 갖고 해야 돼요. 나는 연불을 오늘 몇 시간 했고 연불이 잘 됐다. 단지 연주가 안 되더라. 뭐 경전을 연습했는데 어떻더라. 뭐 어디 연마했더니 뭐 알아진 게 있다 없다 막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그때 내 공부를 어떻게 진행시켰는지 우리 법회 오면 그걸 얘기하라. 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맞죠? 예? 변호사끼리 모이면 맨날 재판한 거하고 얘기하죠. 재판할 때 이렇게 해서 이겼고 이렇게 졌고 막 서로 의견 교환하잖아요. 주로 그랬잖아요. 공과대학생 하면요. 맨 기계만 갖고 얘기해요. 기계. 나 세상에. 공과대 기계과에 들어갔더니 딱 만나면 거기는 뭐냐면 기계가 발전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오직 기계예요. 딴 얘기는 없어.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아까는 내만 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면 우리 이 법동지를 만나면 상식용주의상 어떻게 공부했다 이걸 갖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밤에요. 알았죠? 응? 한번 얘기해봐요. 상식용주의상 갖고 공부한 얘기를 한번 해봐. 어떻게? 아까 어머니 네. 사회 응. 그래. 그게 이제 온전한 생각이 취사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고 이제 저녁에 반성을 하고 잤다, 뭘 하고 잤다, 막 이런 거 갖고 이제 연구하라.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기요. 사주에 보면 매년 선기에는 선기라는 건 뭐 우리는 여름하고 겨울 두 개 선기잖아요. 이게 훈련을 선기라. 옛날에는 그냥 여름 3개월, 겨울 3개월 그냥 선을 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반은 공부하고 3개월 그냥 집에 가서 살고 3개월은 선방에 와서 공부를 시켰어. 왜 그러냐면 이건 부처님은 그냥 아예 출가시켜서 그냥 365일 공부를 시키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으니까 대종사님이 반으로 딱 자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막 그 훈련 들어오거든요. 2, 30명이 들어와서 그렇게 1년을 산다. 이제 3개월을 하고 간다. 그때는 뭐예요? 모든 편지도 딱 끊어버리고 안 줘요. 생사에 관한 누가 초상난 것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편지를 딱 몰수해. 그렇게 공부를 시켰다. 그러면 요새 것도 뭐래? 스마트폰 몰수한 거예요. 몰수하고 공부. 그러니까 저기 훈련 들어가면 스마트폰 별로 하지 말아요. 왜냐면 거기에 마음이 가면 공부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마련하여 가지고 옛날에는 3개월 들어오려니까 돈이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밥값을 내려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준비해 갖고 선원에 입선해서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전문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줄여서 1년에 3박 4일 2번 하거든요. 그러면 선비가 대봐야 얼마 되겠대요. 2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뭐 다른 데 뜨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3박 4일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공 가르쳐 주는데 3박 4일이 뭐 20만 원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훈련에다 회비 내고 나면 항상 우리 적자예요. 맨날 적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훈련을 갖다가 자기 돈으로 안 한 거고 그냥 새삼 회비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을 미리 준비해 갖고 가서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하란 말이에요. 전문 공부. 그래서 어떻게 돼? 좌우간 어떻게 돼? 무슨 일이든지 선은 빠지면 안 돼. 훈련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 바쁘면 하루라도 왔다 가야 돼. 저기 삼성전자 바빠 하루는 왔다 가야 돼. 토요일 날 왔다가 아침에 왔다가 일요일 날 가면 되죠. 그 토요일 날까지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거 일했다 52시간이 걸려갖고 안 될 건데. 말이야 이게 안 됐네.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렇게 일이 바쁠수록 왔다 가면 뭐가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좌우간 그거 막 훈련에 빠짐없이 하게 되면 일이 잘 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 근데 5번은 뭐예요? 매회 날에는 그랬군요. 모든 일을 미리 척해라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취할 것이오. 이렇게.
예외날에는 잠깐 일이 있어서 그 빨리 일하려고 집에 가면 안 돼요. 일은 전에 어떻게 해요? 전에 처리하거나 후에 처리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앞으로 당기거나 이게 하죠. 법회날에 뭐 일하느라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준모는 법회날에 뭐 일하려고 안 한 건 안 했죠. 맨날 참석은 잘해? 응? 응. 참석을 잘하죠. 가끔 조금씩 뺏기는 하긴 하죠. 앞으로는 이렇게 옛날에는 왜 그랬어요? 매회 날이에요. 하루 매회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해 놓고 이게 1번이에요. 모든 일을 다 처결하란 말이에요. 다 처결하고 앞뒤로 밀어놓고 그렇죠? 달아놓고 어떻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다딴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해놓고 그날은 그러면 그날이 뭐예요? 법회 날에는 이게 왜 여기다 그날이란 말을 썼을까요? 그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하도 가난해서 이제 전체가 가난해갖고 이게 우리 집은 그 닭이 좀 몇 마리 있어갖고 계란을 낳아요. 계란을 낳았고 계란을 먹을 수 있는데 아주 시골 다른 집은 아주 계란은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 먹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어? 생일날은 계란을 하나 꼭 해줘. 우리 할머니가 그 계란을 주고 안 주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그 주권이 우리 할머니한테 있어. 우리 할머니가 그 주고 안 주고 해요. 저를 계란을 주는 거는 생일날은 하나 해줘요. 딱 그 온통 하얀 걸 삶아주면 어떻게 계란 먹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계란을. 근데 요새는 계란 갖다 줘도 뭐 기쁘지도 않는데 옛날엔 그 계란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막 어디 꼭 가면 가서 어디 저기가 달간 놈을 갖다가 넣고 해갖고 손님 오면 꼭 계란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생일날이 기다려진다 이게. 또 무슨 날이 기다릴까요? 에? 부활절? 옛 시골에 무슨 부활절이 있어? 부활절이 왜 기다리지? 계란이죠. 어? 계란이요. 계란은 부활절에 계란 안 줘. 소풍 가는 날이요. 소풍 가는 날에 왜 기다려지냐? 김밥을 먹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는 김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김밥 이렇게 말아갖고 해주거든요. 근데 안 해줘, 보통 때. 김이란 것도 잘 먹을 수가 없어. 손님 와야 김이 나오죠. 그래도 손님과 김 나온 집은 시골에 부잣집이야. 시골집은 전혀 그런 거 없대. 다른 가난한 집. 그러면 그때 꼭 김밥을 싸주기 때문에, 이게 참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풍 가는 날 되면요, 1시쯤 깨요. 왜 이렇게 날이 안 간다냐, 이거. 빨리,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또 깨고, 이 벌써 아직도 밤이네, 이거. 그래,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우리가 시골에서 그냥 1, 2학년 때 가면 막 김밥 먹고 소풍 가고 또 산에 가면 또 즐겁잖아요. 우리 계룡산 올라가고, 계룡산 올라가면 엄청 즐거우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계란 뭐하고 김밥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사이다 먹는 거. 소풍 가면 막 사이다 장사들이 크고 와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사 먹어요? 근데 남이 먹는 거 어떻게 얻어 한번 먹으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콜라는 그거는 구경도 못했고 옛날 사이다라고 해 사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날이에요. 그렇죠. 그날이잖아요. 그날이 그러면 그 소풍 가는 날 늦잠 자다 늦게 일어날까요? 어? 전날에 일했다가 늦게 일어나? 많이 일어나죠. 막 펄떡펄떡 일어나요. 소풍 가는데 뭐 전날에 밤 새워도 아무 상관없어. 밖 일어나죠. 예, 예, 학교에 패턴을 예, 아침에 일어나서 예. 그냥 한 9시에서 10시까지 자는 거 하고 연습을 해야죠. 정말 예, 해야 돼. 예. 그런데 그날이란 게 뭐냐면 또 뭐가 있냐면 결혼식 날이에요. 근데 결혼식 날 늦잠 잤다는 사람 봤어. 결혼식장 늦게 갔다는 사람 봤어. 세상에 이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왜 뭐 전날에 뭐 일하고 뭐 늦게 자도 뭐 쫄딱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아. 필요하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난다는 사람은 그게 진짜 맞을까 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 가는 날은 기다려지는 날, 그날이 돼야 된다. 우리 그렇죠? 예외 가는 날은 그날이요. 기다려지는, 그날은 기다려지는 날 아니에요. 기다려지는 날이라 어떻게냐?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라 이거.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하란 말이에요. 물론 뭐 계속 막 12시까지 있으란 건 아니고 거기 있을 동안은 공부에 전심하라. 자꾸 대화는 상식응용 이상을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답 정도 해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라 이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마지막에 있어요. 다녀간 후에는 뭐예요? 소득 유무를 반제해 봐서 어떤 의심이 밝아졌는지, 예? 어떤 감각이 되었는지, 어떤 게 마음이 밝아졌나, 어떤 감각이 되었는지를 소득 유무를 반제한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라. 그거를 생활 속에 반드시 활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교당 갔다 오면 그냥 그때 뭐 했던 건 다 잊어먹고 있어요. 잊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일요일에 뭐 우리 이제 균상 교감님 뭐라고 했죠? 어디 한번 바구는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기억나는 거.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일분선 또 일분선 이게 그참 법회 이제 1월 1일 날 했구나. 그 감사 생활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나도 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한 거를 잊어먹지 말고 하라. 그런 건 뭐예요? 복습하라는 거예요. 복습 안 하면 잊어먹어요. 그날 가면 그날은 생각이 나.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어제 뭐 했던 거 다 잊어먹어. 사람 뇌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맞죠? 뇌는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먹죠. 그날은 잠자기 전에 하면 생각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 복습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 1등한 애가 나 예습보다 복습을 주랍니다. 그래. 다른 예습이란 건 조금 한번 훑어보면 되는 거지. 그걸 막 공부 많이 할 필요가 없지만 복습은 하면 되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예습은 거의 그 영어를 원서 배울 때는 예습하고 가요. 왜냐면 그 무슨 소리인가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예습을 해라. 그래서 요거만 그 다음에 6가지만 잘 실천하면 이 상식용주의상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교당내향주의상, 상식용주의상, 일상수행있고 이거를 한 세트로 해서 전부 한번 공부를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진급하는 정말 이게 되기 바랍니다. 영준이는 복습을 잘했는 것 같아요. 여기 옛날 원학 대학 왔다 막 성적도 오르고 막 복습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란 대로 해보자. 이 하란 대로 해보는 게 이게 6번이에요. 그는 6번 실생활에 활용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6번 교당에 다녀갈 때 어떤 감각이 되었는지 의심이 밝아졌는지 반주한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라. 요거는 이제 영준이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과로 해갖고 요번 지역 전문가로 파견이 됐거든.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거를 어렵지 않아요. 공부가 단순해. 이것만 잘하게 되면 전부 진급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